자,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처럼 똑같이 번호 불러드리면 자기 거 번호 질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타이핑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정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1번부터 4번에서 질문이요. 3번. 네? 3번이요?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3번은 얘들아 이거 국어 잘해야 돼. 우리 알았지만, 눈에 말하지만 우리 갈무리 또는 종기령 많이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애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맞은 것도 질문하세요. 그게 자기가 맞는 풀인지 아닌지. 엠바는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 애들이 그 A점하고 B점을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A, B점은요. 두 곡선의 교점 아닙니다. 두 곡선의 교점이 아니라 X는 T라는 선을 넣었을 때 그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경우는 결국 T, 로 시작할 거고 B점도 T, 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T점, A점은 그 X제곱에 대입한 거. 그리고 B점의 T값은 그 또 다른 2차 곡선에 대입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쓰고 선분 A, B라 그랬으니까 일단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걸 뺄 거니까 우리 아무리 봐도요. A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B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당연히 더 B점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T를 그었을 때 따라서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의 최대 최소 그리고 T값 범위 줬죠? 0부터 2 사이에서.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이요. 5번부터 8번 없습니까? 자, 그 다음 9번부터 12번 반드시 복습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학교에서 출제할 가능성 변형해서 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은 거예요. 9번부터 12번 질문이요. 12번이요. 자, 12번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범위는 고정되어 있고 축이 움직이거나 축이 고정돼 있고 범위가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그럼 얘는 벌써 범위가 움직입니다. 0부터 A라고. 근데 축은 어디로 이미 고정돼 있습니까? 2라고 벌써 고정되어 있죠. 자, 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y는 x-2의 제곱 뒤에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벌써 축이 2로 고정된 상태고 꼭지점도 2, 마이너스 1에서 0 넣었을 때 뭐 지납니까? 3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0부터라 그랬으니까 0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근데 이제 A가 첫 번째,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얘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 있다. 어떻게? A가 만약에 꼭지점을 차마 못 벗어났다면 또는 꼭지점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 이 문제가 무슨 값? 최대 최소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딱 봐도 A 넣었을 때고 A가 꼭지점에 넣었을 때도 A가 최소일 값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꼭지점을 벗어났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1번. 언니 A가요. 0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여기가 살아남겠죠.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는 0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0 넣으면 아까 3 나왔으니까 최대값은 3이다 라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2 넣었을 때니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A가 2일 때가 아니라 A가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A 넣었을 때가 최소값일 거니까 A 넣으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야. 헷갈리면 요거 나눠서 하셔도 돼요. A가 2일 때를 그냥 3번으로 빼셔도 됩니다. A가 2라면 어떡하지? 라고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 최소가 모두 합이 4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더 할게요. 그럼 4는 A-2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요. 얘가 넘어가면 2가 되겠죠. 그럼 우린 뭘 제곱해야 2가 나옵니까? 뿔마 루트 2죠. 그럼 결국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 A는 따라서 2 뿔마 루트 2다라고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A가 무슨 수라고 대놓고 줬어요? 양수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도 다행히도 2 빼기 1. 얼마니까 양수니까 얘네 둘은 일단 정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 대신 마지막에 꼭 따져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어떻다는 전제하에 했죠? A가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양수 조건을 만족했지 이 조건을 만족한 건 아니니까 2 뿔마 루트 2에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누구? 이 마이너스 루트 2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이 될 거고. 근데 두 번째 얘부터 한번 가볼까요? A가 2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단 최대값은 3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더했을 때 4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2를 벗어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우린 더 감사하죠. 왜? 꼭지점 자체가 땡큐 베리 감사. 왜? 일단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근데 단순히 A가 꼭지점을 벗어나면 그냥 끝날까요? 라는 거지. 그건 아니야. 왜냐면 A가 엄밀히 따지면 자, 우리 1부터 0까지가 몇 칸 차이 나죠? 한 칸 차이 나죠? 그럼 1부터 또 한 칸 차이 나는 게 뭡니까? 2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얘랑 똑같은 높이를 갖는 게 여기가 2라는 거야. 만약에 A가 꼭지점은 미안. 여기 아까 가운데 축이 뭐였지? 2였지? 미안. 여기 1인 줄 알았어. 2랑 0까지 몇 칸 차이나? 2칸. 그럼 2랑 똑같이 2칸 차이 나면 여기 몇이 될 수밖에 없어? 4지. 선생님, 그럼 만약에 A가 2는 벗어났지만 4를 채 못 벗어났어. 그럼 누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어? 0 넣었을 때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세부적인 범위를 하나 더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A야, 넌 불쌍하다. 2는 벗어났는데 4를 못 벗어났어. 또는 A야, 넌 4를 벗어났어, 드디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최소값은 이미 얘로 항상 고정이니까 이미 게임 끝났고요. A가 2와 4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0 넣었을 때니까 요럴 때는 최대값이 그냥 3이 나와요. 근데 둘이 더하면 4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얘도 버릴 수밖에 없지. 그럼 드디어 4를 벗어나서 A 넣었을 때가 가장 최대가 될 거니까 A-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더하면 자, 둘이 더할게요. 요 놈과 요 놈을 한번 더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아까 4라 그랬고 넘어가서 6이 될 거고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니까 A는 따라서 2 뿔마 루트 6이다 라는 거지. 자, 둘 다 문제가 생겼죠? 마이너스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음수가 되죠? 그럼 일단 양수 조건 날라갔으니까 음수 버리고.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얘가 4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2 더하기 2 점 얼마 얼마니까 4보다 크네요. 그럼 일단 여기선 A는 2 플러스 루트 6까지는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물어볼게. 아까 우리 4일 때를 안 따졌거든? 근데 4일 때 따질 필요가 없지. 4일 때는 어차피 0 넣었을 때나 4 넣었을 때나 같은 값이었으니까 4는 이미 여기에서 깨졌다라는 거야. 그럼 둘이 뭐 하래? 아까 더하라 그랬나? A 값들의 합을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4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좀 그지같이 나왔네요, 답이. 근데 부교재니까 꼭 잘 보셔야겠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13번부터 16번 질문이요. 16번이요. 자, 16번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나가던 한 초4 정도가 푸는 정도의 난이도다. 요즘, 그러니 대치동 쪽으로 가서. 자, 16번 보면 A가 2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N반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밑에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요거 전개한 새끼들 졸라 많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한 대 맞는 거예요. 알았지, 민채 씨? 알았죠? 이걸 설마 누가 전개한 겁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봐봐.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야, 저 그지 같은 저 2차식이 인수분해는 된다 이거야. 어떻게? 얘가 근이 알파랑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최소한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가? 그럼 얘들아 끝난 거 아니야? 문제가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래. x에다 뭐 넣으면 돼? 2 끝났네. 그럼 결국 2 빼기 알파와 2 빼기 베타는 뭐였냐? 따라서 2 빼기 알파와 2 빼기 베타는 저 식에다 그냥 2 넣은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였다. 즉 이쁘게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8 요 놈이 바로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범위까지 줬어. a가 2부터 3까지야. 그래놓고 무슨 값 찾아달래? 최대 최소. 끝났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되겠지. a 마이너스 4분의 9의 제곱. 자, 16분의 81 8분의 81이니까 없애고
8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9가 대략 2점 블라블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 있네. 그럼 무조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결국 최소값이 될 거고. 자, 최대값은 가운데가 4분의 9고 여기 2면 4분의 8이고 3이면 4분의 12면 얘는 4분의 1, 4분의 3 차이 나니까 당연히 얘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3을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또 계산한 바에는 여기다 넣는 게 맞겠지. 9, 2, 18 에서 마이너스 27 더하기 8이니까 26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유, 답 알아서 써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분수 나오나 보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그러면 최소값이 저거 계산하면 뭐나? 8분의 7에다 요거 81로 묶으면 되잖아. 81 아니지 이거? 8이지? 요거 8이야 8. 그러면 8분의 64 88에 64 빼면 뭐 나오니? 5 9 뭐냐 7 7 17 이렇게 나오겠다. 마이너스 그 대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이 닭들. 자, 가볼게. 아까 그 어떤 친구가 이 문제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저한테 문의하셨는데,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교과서 문제인가 그렇거든? 그럼 이게 교과서면은 내노라는 인간들이 만들었으니까 오류는 아닐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벽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럼 가볼게. 자, 지금 13번 보면 벽은 이미 고정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28m라는 건 세로는 의미 없고요. 가로로 28m 철장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럼 제가 높이는 한 63빌딩으로 지어도 됩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건 상관없이 그냥 가로로만 28m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가로 세로, 이게 어떤 새끼가 찐따처럼 이렇게 만들 리는 없잖아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두면 첫 번째 x는 한 개지만 y는 두 개니까 그게 합쳐서 몇 미터? 28m.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요 단면, 요놈들이 뛰어놀고 있는 요 단면의 넓이는 x, y니까 요거의 무슨 값? 최대 최소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 식은 몇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한 문자로 바꿔서 넣으시면 되겠죠. 뭐 당연히 이쁜 건 X눈으로 바꿔서 넣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넣고요. 그럼 얘는 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린 무슨 값이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죠. 범위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가로와 세로는 모두 4m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 뜻은 애초에 여기서 X도 4 이상, Y도 4 이상이거든. 근데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선생님, 저 X 대신에 여기다 넣으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요거를 요 범위에서만 최대 최소 찾으면 될까요? 라고 되게 많이들 해요. 진짜로. 근데 얘들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가 일단은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은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무슨 값이 없어? 최소값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인간적으로 이 시간대 그냥 단순히 한쪽만 열린 범위를 준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디선가 닫힌다는 거거든? 근데 이 닫히는 걸 잘 못 찾죠. 닫히는 거라고 하면 너네 x 대신에 얘 통째로 다 넣었죠. 그럼 너네 눈에 보이는 모든 x에다 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만 보이나요? 아니죠. 여기도 보여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28-2y는 4 이상이고 2y는 넘어가서 24, 따라서 y는 12, 그리고 원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서 바로 요 놈의 최대 최소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못 찾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식을 한 문자로 바꿀 때 문제에서 보이는 모든 문자한테 x 대신에 넣을 거면 내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인이 졸아요,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이제 영상 녹화되든 말든 다 할 거예요. 자, 17번부터 20번까지 질문이요. 19번에 네. 방법 각각 어떻게 설명해야 돼? 19번에요. 자, 한번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원점이 두 점 사이에 있도록 이라고 돼 있어. 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지? 흔히 말하는 근해분리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진이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까? 라고 했어.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일단은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9번이죠. 근데 지금 하나의 근이 0보다는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면 우진 입장에서 뭘 사용하는 거냐? 야, 일단은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일 테니까 두근의 곱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로 일단 판단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선생님 왜 합은 안 돼요? 라는 거야. 왜 합은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대소 비교에 따라서 합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크면 어떡하고,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같으면 어떡하고,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작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면 얘가 5고 얘가 1이잖아. 그 말 뜻은 이 그래프가 거의 이 y축에 거의 붙어 있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더하면 무슨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만약에 둘이 같으면 하나가 마이너스 5고 하나는 5야.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0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 그림이 거의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거의 y축이랑 붙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한 거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장 이 0 사이, 0이 두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두근의 곱은 항상 뭐가 되든지 간에 음수지만 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른다. 그건 더 필요한 조건들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옆에 우리 누구야? 서연이? 서연이는 이제 무슨 말을 한 거야? 야, 그럼 서연이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놓고 F형의 값을 이용해 볼까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F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Y축과의 교점이거든요. 근데 이 Y축과의 교점이 당연히 음수면, 오, 땡큐베리 감사. 음수가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만약에 음수는 음수야. 근데 이렇게 지나갔어. 뭐 예를 들면 음수는 다 상관이 없겠다. 내가 양수 쪽을 보여줄게. 양수 쪽을 지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두 근은 모두 다 음수, 아니면 두 근은 모두 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또 한편으로는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없으면 21번부터 24번까지 질문이요. 2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22번은. 자, 여러분 23번에 혹시 이거 풀이참조였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단계 1은 못하는 친구 없을 거야. 1, 2, 3, 4 나오면 y는 x-1, y는 x, y는 x 플러스 1, 어디까지 넣니? 4까지 넣니?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직선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거 4개 그리시면 될 거고. 자, 단계 2번 보면 F1이 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F1의 값은 뭐 나옵니까? 0 나오시면 되는 거고, F2 값은 1 나오면 되겠죠. 요 정도만 뭐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다음 또 없으면 25번부터 28번이요. 27번의 답이 최대값이 2,560만 원입니다. 요것만 수정해 주세요. 자, 없으면 29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잠깐만,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 얘들아, 26번 잘 봐주세요. 26번. 26번, 여기 혹시 통합과학에 이번에 물리 들어가니? 이번 안 들어가? 이번 시험번에 물리 없어? 아, 그래? 이번에 뭐랑 뭐야? 모르겠네. 계산하는 물리는 없어. 계산 물리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실 26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사실 물리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물체를 던졌을 때 최고점 도달할 때랑 뭐 그 최고 높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떨어진 거리 구하는 건데, 아무튼 26번 잘 봐두세요. 자, 다음 29번까지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서 30번부터 또 질문 받을게요. 30번부터 33번 질문이요. 감사합니다. 34번부터 37번 질문이요. 36번이요. 자, 36번 혹시 손 들어볼까요? 저런. 자, 이건 단순하게 말할게요. 모르는 문자 몇 개죠?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럼 y는으로 바꿔서 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y를 바꾼 식도 저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y를 어떤 거요?
y를 바꾼 식이요?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잖아요. 그 밑에다 넣었어요. xy에다가. 그 밑에는 xy에 y 대신에 넣어야죠. 넣는데 그러면 x가 1에서 5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도 이 x의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y의 범위인 거지. 왜 갑자기 y 범위를 뭐하러 찾아요? x 범위죠. 자, 넘어갈게요. 자, 35번 잘 봐두세요. 35번도 어쨌든 부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38번부터 41번 질문이요. 40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40번. 자, 40번도 이제 맞은 사람은 저한테 이제 뭘 혼나야 되냐면, 설마 fx식 찾으신 분 없으시죠? 자, fx가 x-1, x 빼기 3,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k라고 두고 푸신 분들 반성하세요. 내가 말했지만 이거 만약에 1, 3이 아니라 정말 더럽게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식을 무리수를 포함한 뭐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줘버리면 이거 식 세우면 안드로메다 갑니다. 늘 말했지만 제가 1과 3을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F1도 0, F3도 0이니까 2분의 x 빼기 a가 1 될 때와 3 될 때로 나눠서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자, 4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41번. 자, 41번도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요거는 잠깐만 건드려주고 갈게요. 41번도 사실 이제 국어를 잘하고 개념을 잘 잡히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41번 보시면 자, 우리가 F랑 G가 만난대요. 우리 수학에서 만난다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 교점이라고 하고 고3 때까지 기억하랬지. 교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우리 두 식을 같다고 둬라. 항등식 만들라 그랬지. 그래서 fx와 gx를 같다고 둔 거야. 그럼 우리는 2차 함수 방법으로 안 풀 거죠. 늘 한쪽으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을 만들면 얘는 무조건 2차 방정식 문제다라는 거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0 되는 값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2와 1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f-2 빼기 g-2도 0이고 f1 빼기 g1도 0이다.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fx에서 gx를 빼면 최소한 그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는 최고치 한계수 모르면 이렇게도 또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두고 풀어야 될 땐 두고 풀고 어떨 때는 그냥 이것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f 3x와 gx의 교점 찾아달래. 야, 이거 우리 완전 농락하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면 f3x랑 gx면 얘도 우리가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f3x에서 fgx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0 될 때를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그냥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우리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 무식 지랄 맞게 요 안에가 마이 들어가면 0이고 1 들어가면 0이니까 단순하게 그냥 요 안에가 뭐였으면 좋겠어? 마이거나 1이면 땡큐지 않냐. 그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근의 합 찾아달래. 그럼 결국 첫 번째 3x가 마이너스 2라면 두 번째 3x가 만약에 1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서 x 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거지. 이 두 개가 황당하게도 바로 요 놈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거 좀 더해줘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이 머릿속에 확 잡혀 있어야 돼. 아, 우리가 수학에서 근이라는 거는 교점이라는 건 같다고 두는 거고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이고 그게 근인데 그거를 우리가 대입했을 때 0 된다. 이 조건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42번부터 45번 질문이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딱 봐도 44번 같은 문제 그리고 45번 분명히 낸다 그랬어 학교 시험에. 왜냐면 45번에는 또 반드시 복습이라고 되어 있죠. 왜?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축이 움직입니다. 축 움직이는 게 제일 귀찮은 문제예요. 왜냐면 아까 범위가 움직일 때는 꼴랑 해봤자 범위가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축이 움직이면 범위가 일단 기본값, 디폴트가 3개부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을 때 그 범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오른쪽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래서 일단 기본값은 3개부터 시작하니까 45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45번까지 없어요? 자, 46번부터 49번 감사합니다. 50번부터 52번 없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고난도 들어가면 돼요. 고난도. 자, 고난도 들어가 볼게요. 흔히도 책을 다시 펴고 중앙에 있거든. 자, 자, 시작해 볼게요. 자, 5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3번부터 54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55, 56. 56번. 이거 56번 또 이거 멋있게 푼다고 또 막 범위를 엄청나게 나눠서 푼 친구들 있죠. 얘들아, 이거 제일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게 축은 고정돼 있는데 A와 A 플러스 3, 이게 최고 난도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G-2랑 G0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사실 난이도가 하예요. 왜냐면 G-2 찾으라면 진짜 -2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얘 문제가 뭐냐면 A부터 A 플러스 아무 말 없이 만약에 이걸 진짜 여러 개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다 숫자 넣어서 구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56번이죠. 범위가 A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A 플러스 3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축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몇으로? 축은 완전 제곱식 만들면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뒤에가 플러스 3이니까 2 이렇게. 그럼 축은 벌써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 좌표도 2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a와 a 플러스 3은 여러분 너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 같잖아. 아니야. 쟤도 엄밀히 따지면 규칙이 있어요. 지 멋대로 그냥 선생님 숫자 넣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얘와 얘 차이는 항상 어떻게 돼요? 3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들 문제 풀 때도 학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샤프심을 부러뜨려서 하나 잡고 이게 3인 거야. 그러고 가서 옆으로 같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단순하게 A 플러스 3, A 플러스 4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어려워져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걸 헷갈리니까 막 샤프심을 부러뜨려요. 그 다음 대충 길이를 한 요 정도를 그냥 3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대는 거야, 밑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A 플러스 3이라면 그럼 요만큼을 갖다 댔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이만큼. 그러면 얘가 여길 벗어날 때가 언제쯤이구나. 얘와 얘 중앙값이 여기가 언제쯤이구나라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는 원래 G-2, G0이 아니라 모든 이 GX 그래프를 다 찾아봐 라고 하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왜? A부터 A 플러스 3, 1번. 만약에 이 A 플러스 3이 1보다 작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또 살아남는 구간이 여기가 되거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의 무슨 값? 최소값, 최대 최소 합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3이 1보다 작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최대값은 딱 봐도 A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A 넣었을 때 FA라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 FA 플러스 3 넣었을 때다라는 거. 이렇게 먼저 식을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조금 이동합니다. 근데 선생님 조금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이제 A 플러스 3이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커지더라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까 했었잖아. 만약에 내 마음대로 A를 한 이쯤이라고 했어. A 플러스 3이 벗어났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선생님, 그러면 A부터 A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죠? 꼭지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이 A 플러스 3이 요 A를 넣었을 때 값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냐? 아니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얘 넣었을 때가 최대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가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3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A가 한 이쯤이고 A 플러스 3이 이쯤인 거지.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를 그림에 따라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A 플러스 3이 축보다는 큰 건 알겠는데 이게 더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냐? A 플러스 3이 축으로 더 치우쳐졌냐? A가 축으로 더 치우쳐졌냐를 그럼 저는 어떻게 범위를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A와 A 플러스 3이 딱 높이가 똑같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요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A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A 플러스 3인 거지. 와, 그러면 이게 딱 같으면 최소값은 정확하게 꼭지점에서 나오겠지만 최대값은 얘를 넣었을 때와 얘 넣었을 때 아니냐라는 거야. 똑같지 않냐? 근데 이 축이 지금 뭐로 나왔어? 1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은 거리만큼 차이가 나려면 얘와 얘의 중앙값이 누구 나오면 돼? 1 나오면 되지 않냐? 그럼 2분의 A 플러스 3이, 아이고, 2A 플러스 3이 결론적으로 1이니까 A가 몇일 때다? 2 넘어가고 3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린 선택이기로 쓰는 거야. 왜? 선생님, A 플러스 3이 1보다는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1보다는 커졌는데,
1보다는 커졌는데 만약에 얘가 딱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즉 축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딱 여기다 이거지. 그치? A 값이 요게 요럴 때가 지금 요런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민아? 어떻게 되겠어? 잘 생각해봐. A에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가 딱 같은 위치인데 뭐 예를 들어서 A에 0 넣었다고 치자 이거야. 0 넣으면 얘가 0이고 얘가 3이란 말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진 게 된 거야? 이쪽으로 더 치우쳐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또 반대로 치우쳐진 게 나오겠지. 그래서 또 그 범위에 맞춰서 또 범위를 쓰는 거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일단 제가요, 다음 시간에 요 문제만 뽑아 올게요. 요 문제 한번 단계별로 공부해 봅시다. 범위도 다 새로 세워보고 아예 GA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거야. 이 GA 그래프만 그릴 줄 알잖아요? 그럼 지금은 마이랑 0밖에 안 나왔으니까 마이 0 넣으면 끝나요. 왜? 마이 넣어봐. 마이 1. 그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이쪽으로 더 치우쳐질 거 아니야. 아, 선생님 그러면 오히려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최소값은 뭐 꼭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아직은 GA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은 모르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단계별 학습으로 갖고 올게요. 아셨죠? 혹시 그럼 마이랑 0 제가 따라 안 구해도 되나요? 질문하신 분들?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 또 57, 58 질문이요. 57번 질문 많이 하던데 57번 한번 할까요? 근데 57번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절대값 함수랑 관련 있는 거라 사실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교재에 있으니까 왜? 그래프를 그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자, 57번 한번 손 들어봐. 이거는 근데 그림만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 57번 보면 지금 요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실수하는 거 보여줄게.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고 3이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지금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는 이쁜 2차 함수야. 그래서 그냥 이쁘게 그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투명이 됐다가 다시 여기서 잉크가 나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에서는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 사실 선행이 조금 필요한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fx가 다른 문자로 바꾸면 뭐게요? y죠. 수학에서 우리는 y는 할 때 y를 fx로 바꾸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y고 얘는 마이너스 y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선행 하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죠.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일 때는 무슨 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일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파란 색깔이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이 식을 x축 대칭한 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만 살아남아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파란 색깔을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그 중에서 여기 사이만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생긴 최종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우리는 gx라고 하자라는 거. 이제 여기에 y는 2분의 1x 플러스 k야. 이게 사실은 이건 안 낼 것 같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여기가 미지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걸 선행을 할 줄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야, 이거 선행 안 해도 요 정도, 요 y절편이 바뀌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미지수를 기울기에다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우리가 y절편이 미지수냐 기울기가 미지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기울기는 고정이지만 y절편이 바뀌면 여러분들 그냥 샤프 갖다가요 2분의 1 하나 그린 다음에 그 2분의 1 그대로 샤프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돼요. 움직이면 두 개 띵 하면서 접하면서 3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4개 띵 하고 요점 지나가는 순간 다시 2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리고 다시 2개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y절편이 미지수면 그냥 아무 기울기 하나 잡고 위아래로 샤프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근데 얘는 그럼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면 얘들아, 우리 m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뭐로 묶어야 되지? m으로 묶였지. 근데 벌써 묶인 거야. x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m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앞에 개수가 항상 뭐여야 돼? 0. 그러니까 얘는 0, m 값에 관계없이 0,4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0,4에다가 먼저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샤프를 이제 그 위에 올려놔. 그러면서 어떻게? 빙글 돌리는 거야. 그럼 빙글 돌리면 자,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저 위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돌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왜 이게 난이도가 최상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완벽하게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렸나요? 아니죠. 대충 x값만 그리고 축이 대충 이쯤에 있을 거야. 그리고 했잖아. 근데 얘를 풀라 그러면 좌표 평면에 거의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될 때도 있고요. 이거 세 개일 거였는데 네 개 될 때도 있어서 얘가 사실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솔직하게 말하면 얘보다는 조금 더 선행에 치우쳐져 있는 난이도의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제가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모의고사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고, 얘부터 하자면 우리는 이거 경우의 수만 찾고 끝낼게. 언제 세게 됩니까? 요럴 때, 아까 접할 때죠. 제가 별표 칠게요. 요럴 때. 그리고 여기 요 점 지나갈 때. 그래서 요 두 번째 별은 솔직히 쉬워요. 두 번째 별은 마일 컴마 0 지나면 되니까 마일 넣었더니 0이래. 그럼 K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을 좀 많이 틀려요. 두 번째 답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선생님 절 뭘로 보시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나요? 마이너스 3? 갑자기 얘랑 같다고 두고 판별식을 씁니다.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저두식을 같다고 두는 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허상에다가 답을 구한 거예요. 허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이 빨간색 부분과 이 노란색 식의 교점을 지금 구한 거예요. 접할 때 요거를. 요거 구하면 안 되죠? 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위로 올렸습니까? x축 대칭시켰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었고, 우리 수학에서 y 앞에 음수 있는 거 더럽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음수를 곱해서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얘가 바로 판별식이 0 나오면 되겠네요. 4분의 9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0이니까 4k는 4분의 48, 48 더하면 57. 답이 좀 더럽네. 16분의 57이 나오겠네, 여기서. 근데 거기다가 16분의 더하랬나 빼랬나? 합이야? 그럼 16분의 8 더하면 되니까 16분의 65 정도가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인가 보네. 확인해 주시고. 요거 꼭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또. 없으면 59, 60. 여기서 중요한 거, 너네 59, 60 잘했어? 작년에 이거 1학년 애들 질문 다 했던 것 같은데. 59번에 나 조건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 부교재 있을 거니까 해설지 보는데 해설지 보시면 안 돼요. 저기 GPT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콴단가 뭔가도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 59, 60 안 해도 돼요? 대단해. 너네 나 조건을 어떻게 바로 판단했어? 그래? 이거 진짜 안 한다? 넌 나중에 진중모 보자. 자, 그럼 60번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60번까지는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영상을 끄고 이제 모의고사 좀 한번 해볼게. 쉬는 시간이요?